좀 제대로 할게요,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자, 들어보세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6점부터 7점으로 나오거든요. 맞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왜 짜증나? 그쵸. 짜증나실 거야. 가산세가 있으면 결론부터 해서 가산세가 됐다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발 안 나오게 이렇게 하면서 간장 떠놓고 기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알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가산세들은 외워주세요라고 하면 좋은 말 할 때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좋은 말 할 때라는 건 이해상이 아니라는 뜻. 네.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요, 정말 미친 듯이 출제 많이 했어요. 거의 출제 이론에서 1, 2순위 다퉈요. 공급 시기하고 같이. 그래서 꼭 암기. 그리고 여러분들 세법이 좀 재미는 없는데,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많이 내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좀 이따 하겠지만 이 필요적 기재사항 안 지키면은 매입세 공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업하실 땐 중요하겠지 많이. 그죠? 라고 해도 관심이 없어. 그죠? 난 근로자인데 왜 이렇게. 자, 보시죠. 사람 일 모르는 거야. 나중에 사업자 돼야 부가세 열심히 할 걸. 자, 보시면 특히 가산세는 아시면 아실수록 좋아요, 분명히.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누가 줄까요? 매출자가 줄까요? 매입자가 줄까요? 원칙은 매출자가 주독돼 있어요. 그러면 매입자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잘 보세요. 자,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에 일단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출자죠. 매출자는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당연히 둘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맞죠? 근데 매출자는 또 지가 주잖아요. 주니까 자기가 누군지 성명, 그 다음에 법인이면 명칭.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공급하는 자는.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 여기요. 조심하실 건 뭐냐면 공급받는 자는 받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성명이나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이걸 낚시를 파요. 공급받는 자의 상호 또는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엄청나게 장난 많이 쳤어요. 조심.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는 가로 안에 있는 성명이나 명칭 누락해도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 아니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설명 안 할게.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는 당연히 필요적이지.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요 작성 연월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좀 세법을 싫어하시는 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의무적 기재사항에 공급연월일 있잖아요. 그럼 공급연월일은 뭐고 작성연월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공급연월일은 말 그대로 내가 물건을 인도한 날짜만 의미해. 인도한 날짜만. 근데 우리 아까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냐면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 공급 시기가 인도일만 있었어요? 다른 날짜도 있었어요? 아까 다른 날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성 연월일이 뭐냐면 공급 시기의 표현을 부가가치세에선 작성 연월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에 작성 연월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공급 시기란 뜻이에요. 포괄적으로. 아셨죠? 네. 암기 잘 해주세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요. 우리 나중에 실기할 때 매입세 불공제 입력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없거나 사실과 다르대요. 그럼 이때는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돼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여기 의무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죠? 넘어가고요.
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요것도 별표. 자, 여기에서 이제 가산세가 나와 잘 나오는 가산세. 별표. 화이팅. 제가 해드릴 거 화이팅밖에 없어요. 화이팅밖에. 예. 자, 일단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는 법인은 무조건 발급해야 돼요. 법인은 무조건. 네, 우리 시험에는 누굴 낼까요? 법인, 개인. 법인. 네, 우리 시험에는 절대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이렇게 이따구로 안 냅니다. 그냥 법인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렇게만 내요. 여러분들 어쩌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인데 종이 발급했어? 나쁜 놈의 새끼 가산세 때려야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발급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면 진짜로 요 가산세 많이 내거든. 발급했구나. 잘했네.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그거 하시면 안 돼. 전자를 꼭 발급해야 돼. 매출액에 상관없이.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말 문제만 대비요. 뭐 실기용은 아니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언제냐면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이제는 1억이에요. 1억. 7월부터 23년 7월부터니까 지났잖아요. 1억이에요. 그래서 1억인 개인 사업자. 아마 이제 24년에 또 바뀔 거예요, 이게. 그때 배우시고. 전 이미 알고 있는데 서로 간에 마음이 아프니까 그거 미리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지금 1억입니다. 2억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인데 요거는 현실에서 됐다 중에 현실에서. 우리 시험에는 가끔 내는데 현실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렇죠. 다음 달 1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이 언제지? 11월 4일이잖아요. 11월 4일 날 물건을 사고 팔았대요. 그렇죠? 근데 세금 계산서를 서로 간에 못 주고받은 거예요. 그럼 큰일 났지. 막 어떻게 가산세 두드려 맞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12월 10일까지 주고받으면 가산세 없어요. 아셨죠? 다음 달 10일 외우시고. 얘가 되셨어요?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주고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럼 두드려 팬다라는 건 가산세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바로 가산세 들어갈게요. 잘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가 출제가 잘 되는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별표 칠 거거든요. 알죠? 자, 보실게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수취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는 한꺼번에 하면 서로 간에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띄엄띄엄 하는 거에 왔다 갔다 요거. 현실에서는 가산세 잘 하시는 분하고 모르시는 분이 좀 다를 거예요. 대우 같은 것도 약간 달라요. 잘 외워주시길.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단 요거 할 때 전제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자, 여기 여러분들 지연 발급은 늦게 발급이죠. 지연 발급. 그 다음에 위발급은 발급 안 한 거죠. 뭐 이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5시간 중에서 50% 안 들으시면 그 결석 처리한다라고 배우셨잖아요. 배우셨다. 뭘 배워? 50% 미만으로 출결 찍으시면 그거 결석이라고 했죠. 그런 게 가산세에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 늦게 발급하면 발급 안 한 걸로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무언가를 하면 그건 안 한 거야.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늦게와 너무 늦게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기준이 여기예요. 뭐 이렇게 돼 있어. 법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시험에 세무 2급은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공급 시기에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요 7월 25일 또는
다음 연도 1월 25일 있죠? 요때를 기준으로 지연이냐 미냐를 구분해요. 지연이냐 미냐. 미냐. 그러니까 우리가 1기 확정 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고 2기 확정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일단 5월 7일에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참고로 제 생일입니다. 선물 달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알죠? 1월 달에는 얘기조차 안 1월 달부터는 아예 입방아도 입으로도 얘기 안 합니다. 1월 달부터 누가 봐도 선물 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기억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 5월 7일. 자, 그러면 원칙은 5월 7일에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아까 다음 달 10일까지 주고받는 거 후발급 특례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6월 10일까지. 그래서 6월 10일까지, 즉 5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6월 10일을 지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제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또는 미발급 미수치가 돼요. 근데 지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1기 과세 기간이죠. 그럼 1기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7월 2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가 되고요. 7월 25일을 지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미발급, 미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세무 1급 때는 복잡하게 낼 수 있는데 세무 2급은 요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어렵게 내면 날짜 가지고 장난치고요. 그냥 쉽게 내면 지연 발급하였다, 미발급하였다 이렇게 친절하게 줄 때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급자는 어떤 제재가 있고 공급받는 자는 어떤 제재가 있냐. 자, 일단 공급자는 가산세밖에 제재가 없어요. 하지만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불공제도 제재예요. 얘는. 맞죠? 우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안 빼줘도 제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공급자. 자, 일단 공급자는요. 지연 발급이면 우리가 1% 가산세인데 세율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신고서에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건 암기해 주세요. 뭐냐면 이거 많이 장난은 아니고 많이 틀리거든요. 공급 가액에 대해서 때리지 세액이 아니에요. 세액이 아니야. 자, 들어보실게요. 자, 들어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그 가산세가요. 금액 기준이 있고 세액 기준이 있어요. 그럼 이걸 나올 때마다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금액, 요건 세액 이렇게?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 죽어요. 맞죠?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은 최종적인 세금이 나와야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신고하고 납부만 세액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건 단기 중에 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세액은 아직 안 나오죠.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기 중에 하는 건 금액 기준.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건 이제 최종적인 세액이 나오는 게 세액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셔야지 그냥 여긴 금액, 여긴 세액, 여긴 금액. 머리 터져요, 그러면. 알죠? 근데 많이들 여기다 세액 넣는다. 그거 외워가지고 그냥 금액이 금액. 틀리면 억울하다니까 이거. 아셨죠? 가산세는 중요하기 때문에 100점 부분 점수가 되게 높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미발급이요. 자, 미발급이면 당연히 1%보단 세야 되겠죠,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자, 2%에 2%. 안 외우셔도 돼요. 얘도 공급가액이고요. 미발급도 단기 중에 하는 거지 최종적인 세액은 아직 안 나오거든요. 알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 별표예요.
제가 외워달라라는 거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뭐냐면 여기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거예요. 법인이 종이세금 이거 출제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법인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죠, 아까.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대요. 맞죠? 발급하면은요, 일단 이거 외우셔야 돼. 공급가액의 1%를 때려요. 여기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1%는 외워주셔야 돼. 왜 외워주셔야 되냐면, 그럼 우리가 실제로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한 거죠. 발급 안 했으니까 원래는 미발급이에요, 미발급. 전자를 발급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미발급이니까 2%예요, 1%예요, 원래는. 2%가 돼, 2%. 예전에 그래서 2%였거든요. 그랬다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뭐라도 했잖니. 그래서 깎아줄게 해서 1%로 바뀐 거예요. 알죠?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미발급란에 넣으면 컴퓨터가 2%를 곱해버려요. 그럼 1%로 바꾸셔야 돼. 그래서 그래요. 어쩌겠어. 저도 이거 할 때마다 표정들이 다 안 좋아요. 알죠? 그래서 미발급 넣으면 2%인데 거기에다가 1%를 적용해야 돼요. 뭐 어떤 거요? 곧 할 거임. 곧 할 거임. 아셨죠? 자, 근데 다행히, 복수답안 인정. 다행히, 제가 1% 외워달라라고 했죠. 왜냐하면, 얘는 요 지연 발급에 넣어도 복수답안 인정해요. 아이고, 요거, 지연 발급에 넣어도 정답 인정. 원래는 이게 FM이에요. 이 아래에는 미발급에 넣고 1% 바꾸는 게 FM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1% 가산 때린다면서요. 그럼 1% 가산세가 여기 지연발급 1% 있죠. 그래서 지연발급에 입력하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해줘요. 복수답안으로. 그러니까 FM도 인정. 그러니까 미발급에 넣고 1%로 바꾸는 거 인정. 이게 원래 FM이고 그냥 지연발급이 1%니까 그냥 법인이 종이발급했다라고 하면 지연발급에 넣어도 알아서 1% 곱해주면 그것도 복수답안에 인정. 알죠? 그래서 그냥 이걸로 다 알고 계세요. 좀 위는 짜증나잖아. 현실에서는 요따구로 해야 돼요. 요렇게 해야 돼요. 현실에서는. 실제 업무 하실 때는. 우리 시험 목적사는 요렇게. 자, 이제 2개만 더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공급받는 자. 지금 질문 잘 주셨어요. 뭐냐면, 방금 물어보신 게 우리가 종이를 발급하면 가산세잖아요. 조심하실 게, 여기다 적을게요. 종이 세금 계산서를 취한 거예요. 가산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도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세금 계산서는 누가 준다고요? 매출자가. 매출자는 그럼 본인이 전자발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아니까 법인 너 전자발급하는 거 알잖아. 종이발급해서 또라이 같은 놈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잘 모르고 시험에 실제 돼요. 근데 많이들 질문 받아요. 이거. 자,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 수취했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전자를 발급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 나는 몰라요. 내가 뭐 이정재야? 관상을 보아하니 죄송해요. 관상을 보아하니 전자를 발급할 상이구만. 재미없죠? 재미없는데 이해는 되시죠?
그죠? 상대방이 전자 발급하는 종이 발급을 알 수가 없어요. 주는 대로 받아야 돼. 그래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요. 가산세 없어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급받는 자 2개 하고 쉴게요. 자, 공급받는 자는요, 일단 지연 수치는 중요해요. 자, 지연 수치는 조심하실 게 여기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지연 수치는요, 시험에 냅니다. 잘 냈어요, 많이. 자, 지연 수치는요,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 매입자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매입자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2개예요. 가산세하고 매입세 불공제예요. 맞죠? 가산세, 매입세 불공제가 제재거든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가산세율이 높은 게 3% 최근에 냈거든요. 그 가공 발급하는 거 허위로 3% 때려버려요. 근데 매입세 불공제는 매입한 금액의 몇 프로를 안 빼주는 거예요. 매입세 불공제는 그죠? 매입한 금액의 10%를 안 빼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가산세보다 불공제가 더 센 제재예요. 10% 가산세 효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연 수치는 가산세를 때리고 매입세 공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둘 다 때릴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단 외우셔야 돼. 가산세가 있고 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 때린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 단기 중에 주고받는 거, 단기 중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지연 수치했다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거 많아요. 가산세 때리러 가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아셨죠? 제발 문제에서 막 주는데 가산세 안 때리러 가. 그러면 환장하겠어. 그거는 좀 약간. 알았죠? 그래서 지연 수치하고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정말 가산세 중에 많이 냈던 가산세예요. 알죠? 대비하시고. 자, 그러면 미수치는요. 가산세 없어요. 대신에 매입세 불공제를 해버려요. 그렇죠? 왜냐면 미수치가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10%를 안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신에 가산세도 때리면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주고, 공제 안 해주고 가산세 안 때리고. 근데 미수치는 잘 안 내요, 여러분들 시험에.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58분에 4교시 계속 할게요.